자, 이번 학기에 디지털 시스템 설계 및 실습 이제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되어서 이제 하게 되는 과목입니다. 강의 계획서가 이미 올라와 있지만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 과목에서 취급하게 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 설계 및 실습에서 할 일은 이제 전체적으로 베릴로그 언어를 사용한 이제 디지털 시스템 설계 방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PGA 구조를 이용하고 특별한 이제 FPGA인 알트라에서 나오는 FPGA를 사용해서 이러한 설계된 회로를 이제 베릴로그로 설계된 회로를 FPGA에 구현해보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디지털 회로나 또는 디지털 시스템을 해당되는 여러 가지 회로들을 고속 연산 회로 또는 ASM으로 구조를 나타내고 CPU 등 이러한 구조를 배우고 이것들을 다시 베릴로그로 설계한 후에 동작을 FPGA에 확인하는 그런 플로우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완수하고 나갔을 때 이제 가지게 될 기본적인 학습 목표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선은 기본적인 베릴로그 HDL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여기에는 베릴로그의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신텍스 그리고 사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단순한 어떤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한 디지털 회로를 이런 베릴로그 언어를 이용해서 하나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회로들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의 모듈 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여러분들 이미 디지털 공학에서 그런 것들을 했겠지만은 디지털 공학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어떤 디지털 회로가 하나의 모듈로서 하나의 어떤 회로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어떤 동작하는 그런 모듈이 기본적인 베릴로그 언어를 사용해서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회로로 이제 결과적으로 문법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바로 기존에 알아왔던 여러 가지 많은 디지털 회로를 좀 더 복합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디지털 회로를 어떤 형태로 가장 합성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런 형태의 합성에 유용한 그런 표현을 가지고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본 디지털 회로를 베릴로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가능하도록 그러한 형태의 실습을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런 학습 능력을 키우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설계한 회로를 실제적으로 하드웨어로 동작을 시켜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하드웨어로 사용하는 타겟 IC가 바로 FPGA라는 IC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FPGA I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FPGA IC에 적합한 그런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이제 툴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CAD 툴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CAD 툴을 사용해서 적합한 FPGA IC를 설계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한 베릴로그로 구현된 언어를 FPGA IC에다가 동작을 하도록 구현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겠는데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FPGA IC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특별한 우리가 알테란 FPGA IC를 사용하는데 그것들은 어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가, CAD 툴을 이용해서 그러한 설계 방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디지털 회로를 설계한 방법론을 배운 것이라면 이것들은 목표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왜 이러한 과목을 배우게 되느냐, 바로 우리는 어떤 필요한 그런 원하는 어떤 동작을 하는 회로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러한 형태로 이제 디지털 시스템을 구현하는 그러한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그러한 디지털 회로에는 고속 연산 회로, ASM으로 구현한 어떤 회로들, 그리고 CPU 등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이나 표현 방법을 배우게 되겠고, 그것들을 다시
베릴로그 HD를 사용해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각각의 회로의 이해나 설계 방법, 알고리즘, 아키텍처를 배우고 단계적으로 이것들을 HDL을 이용해서 설계를 한 후 FPGA로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팀을 이루는 그런 과제, 텀 프로젝트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만의 어떤 CPU를 설계하는 과정. 그래서 그 CPU를 설계한 후 거기에 구체적인 자기의 알고리즘을 넣고 그것들을 동작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설계된 그러한 IC를 설계된 회로를 FPGA IC에서 동작시켜보는 그런 과정을 택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강의 계획서는 많은 사항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이 과목에 대해서 찬찬히 읽어보시고 어떤 과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계획서대로 거의 진행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날짜에 의해서 한 주차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강의 계획서에 대한 소개는 끝을 내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시스템 설계 및 실습. 자, 첫 번째는 자, 우리는 처음에 이제 베릴로그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HDL 문법에 대해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법에는 크게 베릴로그의 개요 그리고 베릴로그의 구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가장 기초적인 어휘 규칙을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3개의 파트로 나눠서 보겠고 나머지 각각의 문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릴로그 HDL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릴로그 HDL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베릴로그 HDL은 무엇이냐? 우선 HDL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하이 레벨 데스크립션 랭귀지에서 고수준 설계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마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수준 언어라면 바로 C 언어와 같은 것이 되겠는데요. 그런 C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설계하듯이 바로 이러한 HDL을 사용해서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겠다. 그러한 의도로 나오는 것이 바로 HD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HDL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HDL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는 VHDL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베릴로그 HD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릴로그 HDL은 처음에 1983년도 정도 게이트웨이라는 회사에서 하드웨어 기술 언어인 하일로우와 시언의 특징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즉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라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인데 이것들은 어떤 엔지니어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즉 하드웨어를 설계하기 위해서 만들자. 그런데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언어는 엔지니어는 이미 C 언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 언어를 기반으로 이러한 언어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게이트웨이라는 회사에서 그 언어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사용을 했지만은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 언어를 써보니까 참 편리하다. 여러 가지 사용성이 좋다는 것이 인지되면서 이것들이 점차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이에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회사가 케이던스라는 회사에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 회사에 있던 이 베릴로그 언어도 같이 케이던스 회사의 자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케이던스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CAD 툴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던스 회사에서는 이것들을 좀 더 공개적으로 사용하자 하면서 이제 오픈 베릴로그 인터내셔널 이라는 조직, OBI라는 조직을 개설하고 베릴로그 HD를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공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즉 내부적으로 사용되면 내부에서만 사용되면 그것들이 표준화가 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사용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공용성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좀 더 많은 이러한 툴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개를 함으로써 베릴로그
HDL은 급격히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아주 많이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IEEE라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전자 협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러한 베릴로그 HDL을 공개하기 위해서 하나의 워킹 그룹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제 IEEE에서 많은 표준화 작업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러한 베릴로그 HDL에 대한 표준화의 그룹 이름을 바로 1364라는 고유 넘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IEEE 스탠다드 1364는 바로 베릴로그 HDL에 대한 표준화 규격을 뜻하고요. 뒤에 1995와 같은 형태는 바로 이 표준화가 제정된 연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1995년 처음 베릴로그는 바로 표준화의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표준화는 이제 한번 제정이 된 후 한 약 5년 정도마다 이러한 워킹 그룹에 의해서 그것들이 개정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 또는 2009와 같이 2007, 2009와 같이 버전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1364 2001 버전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런 버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베릴로그를 쓰는 컴파일러에서 어떤 버전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작용이 되는 신텍스 또는 키워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버전을 쓰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역사를 거쳐가지고 베릴로그는 이제 바로 HDL에서 중요한 그러한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지금은 VHDL과 베릴로그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요. 뭐 일반적으로 VHDL이 우세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 산업계에서는 베릴로그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도 베릴로그를 잘 습득하여야 바로 졸업을 해서 어떠한 일에 자기의 엔지니어적인 일을 할 때 이런 베릴로그를 사용해서 자기 시스템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베릴로그 버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베릴로그를 사용하는가? 자, 베릴로그 또는 베릴로그가 바로 HDL인데요. HDL이 한 종류인데 HDL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역시 베릴로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HDL은 반도체 전자설계 산업에서 전자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즉 두 가지 표준 HDL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디지털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겁니다. 자,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회로를 가정해서 그 회로가 이와 같은 형태로 동작을 하는가 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설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컴퓨터로 어떤 회로의 동작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델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링이다 또는 설계라는 것은 이런 HDL에서는 같은 용도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VHDL은 또는 베릴로그가 되는 이 HDL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일부 요즘은 아날로그 회로도 일부 사용하고 있고 역시 베릴로그에서도 이런 아날로그 회로의 특징을 지원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과목이 바로 디지털 시스템 설계 및 실습인 것도 바로 이러한 베릴로그는 디지털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베릴로그가 가지고 있는 또는 HDL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은 바로 시뮬레이션, 그리고 도큐멘테이션, 그리고 신세시스, 합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모든 HDL은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한 언어의 특성으로는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특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이 컨커런트하다, 패럴하다 또는 어브스트랙션이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용어에 친숙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구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 각각의 언어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좀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베릴로그 HDL과 C 언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베릴로그 HDL과 C 언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C 언어의 유사점은 아주 많습니다.
문법은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바로 엔지니어들이, 게이트웨이 엔지니어들이 처음에 C 언어와 하이로를 복합해서 베릴로그를 만들듯이 모든 문법적인 특성은 C 언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그대로 C 언어를 씁니다. 자, 그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기능을 설계를 할 때 프로시저럴 또는 순차형 실행을 한다. 즉 어떤 함수를 설계하거나 또는 어떤 문장이 차례대로 실행하거나 이와 같은 형태는 기본적으로 C 언어도 가지고 있고 베릴로그 언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if, else, case, for과 같은 문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연산자, 논리 연산자, 산술 연산자 또는 비교 연산자, 많은 C 언어에서 사용되는 연산자를 그대로 베릴로그에서 거의 대부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 동시성과 병렬성,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동시성이라는 것, 시간적으로 concurrent, 시간적으로 동시에 실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동시성이 되겠습니다. 병렬적은 구태여 말한다면 하드웨어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즉 시간과 그리고 공간이 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C 언어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 언어라고 하면 바로 어떤 C 언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C 언어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C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C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프로그램을 C 언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자, 어떤 과정을 거치나 이거를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즉 이 컴파일러 또는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과정을 거치면 바로 어떤 기계에 대한 기계어를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머신 코드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이 기계어는 어떤 CPU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CPU의 목적으로 기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컴파일러가 가지고 있는 CPU에 맞도록 기계어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C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바로 이 CPU에서 바로 동작이 실행이 되어집니다. 즉 CPU에서 동작이 실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개의 CPU를 가지고 있다면 CPU의 동작은 하나의 어떤 각각의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장이 순차적으로 즉 순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여기서 어떤 프로시저를 호출하더라도 프로시저 호출해서 다시 실행이 되고 다시 되돌아오면서 모든 과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작은 절차적이고 순차적인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베릴로그 같은 경우는 바로 하드웨어 디지털 시스템을 합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가지고 기술된 어떤 모델링 또는 설계는 바로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문장이 바로 HDL은 그러한 형태로 하드웨어적으로 각각의 모듈마다 각각의 서로 다른 하드웨어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하드웨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하드웨어가 서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연결에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파워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하드웨어는 동시적으로 움직이죠. 이 하드웨어가 어떤 신호의 전달은 종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이 하드웨어의 동작은 파워가 들어갈 때 각각의 자기의 신호에 따라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드웨어는 각각의 펑션을 또는 각각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다르게 존재합니다. 공간적으로 다르게 존재한다는 거죠. 즉 CPU가 하나의 문장을 다 차례대로 실행하는 이와 같은 C 언어의 프로시저럴한 실행에 비해서 하드웨어 HDL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바로 동시적으로 하드웨어가 병렬적으로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동시적으로 실행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떤 베릴로그로 만들어진 언어를 마치 C 언어로 짰지만은 그것들이 하드웨어적으로 동작된다는 것을 아주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않으면 베릴로그로 만들어진 언어가 충분히 디지털 시스템적인 동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처음에는 C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 베릴로그 또는 HDL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업 내내 통해서 그것들을 차이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베릴로그를 이용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때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즉 표현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것들을 세 가지 모델링 방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조적 모델링,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 세 번째 비헤비럴 동작적 모델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베릴로그는 이 세 가지의 표현 방법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하드웨어인 VHDL도 지원하고 있고요. 자, 구조적 또는 스트럭처럴 모델링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회로를 표현을 하는가 하면 논리 게이트나 프리플랍 등과 같이 기본적인 어떤 게이트나 또는 레벨을 통해서 기본적인 소자를 통해서 그것들을 연결도를 표현합니다. 즉 이러한 하드웨어는 기존에 설계한 회로로 있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제공한다는 거죠. 즉 그것들을 넷리스트라고 표현하는데요. 각각의 게이트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회로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회로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회로에 대해서 그 회로의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베릴로그로 그냥 그대로 연결하는 방법을 표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플로우 방식은 데이터의 이동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일반적 연산자를 통해서 연속 할당문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베릴로그 구문에서 다 취급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그런 방향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동작적 모델링, if, else나 case, while 등과 같은 그런 구문을 사용해서 인간의 사고에 가장 근접한 표현으로 회로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보통 C 언어에서 제공하는 그런 문법을 역시 동작적 모델링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마치 회로를 if, else 또는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회로를 만들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이제 베릴로그에 보통 뭐 컴파일러로 하는 그런 형태를 해주게 되겠지만은, 자, 어쨌든 이러한 각각의 레벨은 좀 더 구조적에서 데이터 플로우 또는 동작적으로 갈수록 인간에게 좀 더 근접한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좀 더 사람이 나타내기 편한 방식,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미 회로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들은 어느 정도 회로를 모르더라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많은 합성기라는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 어느 정도 엔지니어가 어떤 자기 회로를 알고 있을 때 표현하는 방식,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는 이 중간의 정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abstraction level이라고 앞에서 잠깐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용어에서 보면 추상화 레벨이 가장 높은 것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사고에 가장 근접한 표현 방식은 바로 추상화 레벨이 가장 높은 방식이고, 가장 낮은 방식은 구조적 모델링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추상화 레벨이 다 다른 세 가지 레벨의 방식을 전부 한 개의 베릴로그 모듈에서는 다 동시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회로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혼합이 되어서 한 개의 모듈에 나타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잠깐 베릴로그와 C 언어의 특징, 그리고 베릴로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표현 방식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즉,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처음에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기능과 문서화와 문서화 그리고 신세시스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자, 베릴로그 HDL이 있다면 이것들의 베릴로그 언어의 전체적인 모든 언어를 풀셋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는 베릴로그 HDL의 즉 베릴로그 HDL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의 특징을 다 지원하는 것은 바로 시뮬레이터 또는 시뮬레이션은 바로 그런 과정을 모두 지원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서화, 도큐멘테이션, 어떤 회로를 설계했을 때 그 회로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엔지니어는 그 코드를 읽었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도큐멘테이션 기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역시 모든 프로세스는 모든 문서하는 모든 프로세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합성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바로
보통 이제 베릴로그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어떤 경우는 합성이 된다 또는 합성이 되지 않는다. 그런 형태를 용어를 말하는데요. 자, 그 합성이라는 용어를 표현하는 형태는 바로 베릴로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의 특징을 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일부 베릴로그 언어만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릴로그 언어의 서브셋, 즉 일부만 합성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대표적으로 어떤 베릴로그에서 가지고 있는 키워드로서 assign 또는 if, else, case, for, always 이러한 것들은 합성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고요. 물론 합성이 가능하면서 전체 세트에서 시뮬레이션이나 문서화가 다 됩니다. 자, 그러나 시뮬레이션에서 또는 문서화 가능한 이 중에 이러한 언어 중에 initial 또는 dial, finish, open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바로 베릴로그 언어에서 시뮬레이션이나 문서화는 가능하지만 합성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합성이라는 것은 조금 더 용어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베릴로그 언어로 어떤 회로를 표현을 했다면, 즉 if en이 true이면 이와 같이 자,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는 B 플러스 C와 같이 아주 그냥 별 생각 없이 하겠습니다. en이 true이면 else A는 생각이 B에 마이너스 C 그냥 이런 형태로 하나의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었을 때 지우개가 안 보이네요. 일단은 여기로 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장을 어떤 의도로 만들어가 하면 여러분들이 en이라는 신호에 의해서 A는 B와 C를 더하기를 하고 또는 빼기를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회로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자, 이런 회로를 만들었다면 이 회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하드웨어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회로를 안다면 즉 B와 C를 가지고 더하기를 해서 A를 만들거나 또는 B와 C가 되겠습니다. 또는 B와 C를 위해서 빼기를 해서 A를 만들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 A를 만드는데 A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A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en이라는 신호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의 하드웨어를 누가 만들어주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베릴로그 또는 HDL로 만들어가지고 얘도 일종의 C처럼 컴파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컴파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회로의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주죠. 자, 그것들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시뮬레이터로서 이 회로의 동작을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합성기로서 신세사이저랍니다. 합성기로서 회로를 합성해서 바로 어떤 하드웨어, 즉 FPGA 같은 하드웨어의 동작을, 즉 하드웨어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로 동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합성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언어를 이용해서 회로를 만들었을 때 이런 형태의 회로가 또는 다른 형태의 회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회로가 된다는 걸 회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합성기라는 거죠. 즉 초기에는 HDL을 사용할 때의 목표는 사실은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즉 어떤 언어로 회로를 표현을 하면 그것들이 컴퓨터로 동작을 확인해서 제대로 동작을 하는가 하고 동작을 검증하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에 대해서 모든 HDL 언어에서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터가 반드시 제공이 되고 모든 베릴로그에 풀셋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그런 HDL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HDL을 사용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면 바로 필요한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것이 바로 합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기는 시뮬레이터보다 좀 더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베릴로그의 풀셋 언어를 지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기본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니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타임이라든지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그러한 언어들은 지원을 못하고 단지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언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의 동작을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합성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언어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해주냐? 바로 베릴로그를 컴파일하고 또는 합성기를 만들어주는 어떤 특별한 CAD 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합성기라 하고 이것들은 비싼 돈을 주고 바로 사서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합성기가 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릴로그로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어가 그것들을 이제 베릴로그로 설계를 해서 하드웨어로 동작을 시켜야 되겠다. 즉 하드웨어로 동작을 검증해야 되겠다. FPGA도 하나의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FPGA-IC라는 것은 하드웨어고 그 하드웨어의 동작을 시켜야 되겠다면 바로 FPGA의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회로를 합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PGA 합성 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합성을 하고자 한다면 특별하게 합성이 가능한 언어로만 회로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즉 이러한 언어로 설계를 해서 합성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릴로그 언어에서 어떤 언어는 시뮬레이션만 가능하다. 물론 합성이 되는 것은 당연히 시뮬레이션도 됩니다. 여기에 서브셋이니까요. 그래서 합성을 하고자 하면 이러한 합성이 되지 않는 언어는 쓰지 않고 회로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형태에서 베릴로그에서 어떤 합성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하는 언어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시스템 함수. 자, 베릴로그는 이러한 CAD 툴에 의해서 이제 언어를 컴파일러를 제공하고 또는 시뮬레이터에서 그래픽을 가지고 파형을 관찰할 수 있고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툴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떤 기능을 좀 더 베릴로그 언어가 가지지 않은 많은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CAD 툴 회사에서나 또는 시뮬레이터에서 필요한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베릴로그 언어라기보다 베릴로그 언어에 속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툴에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함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툴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함수입니다. 이것들은 CAD 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 라이브러리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specify with table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이브러리로 있습니다. 예. 보통 시스템 함수에서 나타나는 이런 $finish F5과 같은 것을 시뮬레이터에서 특별히 시뮬레이터의 동작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특별한 표시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일반 키워드하고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자, abstraction이라는 형태를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보였습니다. 설계 흐름도와 추상화 레벨, 즉 가장 높은 레벨인 하이 레벨 abstraction을 보면 스펙. 자, 스펙이라는 것은 자, 내가 어떠한 회로를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바로 창조적인 그런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어떤 회로를 생각을 내가 이러이러한 동작을 하는 회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것들을 브로드, 그죠? 아주 추상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동작 모델, 속도 또는 전력, 가격, 소형화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것들을 설계하는 아주 추상적인 인간의 사고를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도 가장 높은 시스템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 언어나 또는 시스템 C 또는 시스템 베릴로그 이와 같은 언어들이 있지만은 인간의 가장 자유로운 사고를 표현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이 결정이 되면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약간의 어떤 높은 레벨에서 회로를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엔트리당, 즉 생각을 컴퓨터에다가 집어넣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은 설계 입력으로서 블락도 또는 RT 레벨의 수준,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을 합니다. 그런 신호의 연결도 이런 것들이 그 설계의 방법으로 그래픽, 그림을 이용하거나 문서로 입력하거나 또는 넷리스트로 이용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베릴로그나 VHDL의 아주 추상화가 높은 레벨에서의 설계가 되겠죠. 자, 이것들을 검증하는 회로를 우리는 behavioral simulator라고 합니다.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회로로 만들어진 VHDL 또는 베릴로그 언어로 만들어진 디자인 엔트리를 가지고 동작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것들은 동작적 레벨에 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behavioral simulatio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꼭 구분은 안 되지만은요,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구분은 안 되지만은 동작적 레벨에서 조금 더 낮은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펑셔널 또는 하이 레벨이 되겠습니다. 즉, 하이 레벨 일반적으로 이러한 설계의 단계가 RT 레벨이라고 표현합니다.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이라고 해서 이 동작적 레벨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에서 각각의 시스템이 각각의 블록 사이의 클락의 타이밍에 의해서 동기화된 시스템으로 동작한다. 그래서 한 개의 클락 타이밍에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은 어떤 하나의 모듈로서 어떤 클락에 동기된 어떤 하나의 모듈을 나타낸다. 그거의 대표적인 거로는 애더, 디코더, ALU, 레지스터, 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종의 우리가 디지털 공학에서 배웠던 MSI 레벨 정도의 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게이트를 벗어난 좀 더 복합적인 디지털 회로의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의 설계의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RTL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낮은 펑셔널 레벨 동작이라고 표현하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을 펑셔널 레벨 시뮬레이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각각의 펑셔널 레벨은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게이트 레벨로 표현합니다. 즉 논리, 프리미티브 또는 게이트 연결. 이게 바로 디지털 공학에서 여러분들이 엔드 게이트, 낸드 게이트 이와 같은 게이트를 이용해서 회로를 ALU를 만든다든지 정가상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회로를 했죠. 그것들이 바로 게이트 레벨 설계가 되겠습니다. 즉 하이 레벨에서 게이트 레벨로 단계를 합성해서 넘어가게 되면 논리 게이트 레벨 회로를 얻게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게이트 레벨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물론 베릴로그나 또는 HDL은 이러한 레벨의 언어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테크놀로지 매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계된 회로가 어떤 하드웨어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가. 자, 그 하드웨어로 대표적으로 SoC, 시스템 온 칩 해서 반도체적으로 어떤 회로를 만든다는 것이죠. ASIC도 유사한데요. 요즘 ASIC보다는 좀 더 시스템 레벨에 가까운 칩이라는 뜻으로 SoC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이제 시장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가능한 회로, 그것들이 바로 FPGA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는 필드 프로그래머블 디바이스가 되겠는데요. 그러한 회로에 만드는 회로를 다운로드해서 동작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로를 배치 및 배선, 여기에 적합한 이 회로들이 적합하게 배치가 되고 배선이 되고 타이밍을 검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밍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하드웨어로 만들어진 회로를 넘기는 과정을 우리는 테크놀로지 매핑이라고 표현합니다. SOC는 그런 말을 안 쓰는데요. 보통 FPG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테크놀로지 매핑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되는 것은 좀 더 레벨이 낮은 언어인 벨로그 언어가 아닌 에디비나 JDEC, 즉 회로에 어떤 다운로딩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런 언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상화라는 개념, 즉 어브스트랙트라는 개념은 인간의 사고에 근접한 것을 우리가 하이 레벨 어브스트랙션에 필요하고 좀 더 기계에 맞는 언어로 만들어진 로우 레벨 어브스트랙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양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컴퓨터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은 급속히 많아지고 인간은 그것들을 언어를 보고 이해하기는 힘들어지죠. 우리가 RTL과 같은 그런 언어의 표현 방법은 비교적 보고 회로의 동작이 무엇인가 짐작할 수 있지만 에디브로 표현된 어떤 회로의 동작은 이걸 보고 회로가 무슨 동작을 하는가 짐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것들은 회로의 어떤 내부적인 연결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회로의 동작을 알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즉 HDL을 사용해서 우리는 언어를 설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계를 알게 모르게 거쳐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회로의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베릴로그 신텍스를 배울 땐 이러한 언어를 먼저 배워가지고 일단 각각의 게이트 레벨을 표현하고 또는 펑셔널 레벨을 표현하고 좀 더 높은 그런 사고에서 시작해서 어떤 시스템을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FPGA를 배워가지고 테크놀로지 매핑을 통해서 FPGA로서 회로를 동작하는 그런 형태의 과정을 이
과목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을 했다가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